찰리 페리 부찌 님이 주신 질문인데, 교수님, 요즘 시쓰기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미술이든 문학이든 예술의 본질은 같다고 믿고 교수님의 말씀을 문학에 접목하여 미학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하평에서 저의 시가 조금 관념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예술이 대중에게 전달되려면 구체적이고 친근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자꾸 펜만 들면 관념적이고 사변적으로 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만 아는 세계에서 소리를 내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예술인으로서 구체성과 관념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나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면서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분은 뭐 시를 쓰시는 분 같아요. 근데 뭐 예술이 다 뭐 비슷하기 때문에 저의 그 미학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모든 예술가들이 갖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관념성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도 구체적인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이제 사람마다 어떤 그 기질과 개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나 너무 관념성만 있다 보면은 어떤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어떤 그 소통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너무 구체성만 있다 보면은 좀 산만해지고 어떤 그 통일된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구체성과 관념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제 모든 뭐 예술뿐만 아니라 뭐 학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관념성이 강하다는 것은 좋게 말하면 철학적인 거거든요. 그건 하나의 장점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탁상 공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학문에서도 뭐 조선시대 그 성리학 같은 걸 보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이 실학의 공격을 많이 받게 되는 것도 어떤 그 성리학이 너무 지나치게 관념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인간의 관념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삶의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졌을 때 그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관념을 낳는, 어떤 그 철학적인 사유를 가지고 관념에서 관념으로 이어지는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지금 공허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사변적이 되는 건데, 이 사변적이라는 것은 경험이 없이 이 생각만으로 인식을 하고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소통이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이 보이지 않는 이 관념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가 이 하나의 양면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하나가 양면으로 존재하면서 이 관념은 어떤 물질이 되고자 하고 물질은 관념이 되고자 하는 서로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이 힘이 존재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은 관념적인 존재죠. 이 신은 구체적인 만물로 자신을 현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이 물질성에 갇힌 인간은 또 자유로운 신이 되고자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힘이 공존한다는 거죠. 신은 인간이 되고자 하고 인간은 신이 되고자 하는 이 순환성이 음양을 이루면서 어떤 자연의 섭리를 이루고 있다. 관념은 깊어지면 물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깊어지면 관념이 되는 것이고,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고, 낮이 깊어지면 저녁이 오듯이 관념이 깊어지면 물질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저는 관념이 깊어져서 물질이 되는 것을 예술이라고 봐요. 관념에 그치면 그냥 철학이겠죠, 그게. 근데 그것이 어떤 그 잠재성의 영역인 철학이 어떤 그 구체성을 가질 때, 어떤 물질적인 구체성을 가질 때, 이게 창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작이라는 건 반드시 관념으로 들어가서 물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서 물질로 이렇게 변형되는 것은 이건 창작이 될 수 없어요. 관념으로 들어가서 그 작가의 정신을 거쳐서 다시 그 작가의 어떤 배설의 형식으로 물질화가 이루어질 때 이게 창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떤 구체성을 갖고자 원한다면은 그 관념적 사유가 좀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관념적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원리에 해당하는 사례가, 일상적 사례가 떠오르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비유죠, 비유. 이 비유라는 것은 관념과 물질이 하나라는 그 신념에서 나온다고 저는 봐요. 하늘과 땅이 하나거든요. 하늘이 굳어져서 땅이 된 것이고, 땅이 풀어지면 하늘이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모든 예술은 근본적으로 비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술가라는 것은 상대에 따라서 비유를 자유롭게 부릴 수 있는 사람, 상대의 경험 세계에 맞춰가지고 비유를 부려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가기를 원한다면은 상대를 생각하는 게 좋아요. 상대. 저도 이 연구를 혼자 하다 보면 관념적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를 즐기는 것은 강의를 하려다 보면 상대를 설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상대가 갖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대학생이냐, 일반인이냐, 또 뭐 주부냐, 남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생활 세계에 맞는 비유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소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구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배려, 내지는 뭐 홍익 인간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상대한테 이렇게 이로움을 주기 위한 그런 배려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상대에 따른 비유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 예로 그 예수의, 지저스의 그 사상을 다룬 그 신약 성서를 보면은 대부분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예수야 뭐 이 그 하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일대 제자인 그 베드로부터 대부분 뭐 이 어부, 농부 뭐 이런 무식쟁이들이거든요. 공부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바울 빼고는 뭐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그렇게 유식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생활 세계가 있잖아요. 그 농사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뭐 곡식과 가라지 비유라든지 뭐 포도나무 비유라든지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의 생활 세계에 맞는 어떤 비유를 쓴다는 거죠. 이거는 상대를 위한 배려의 마음이죠. 그죠? 관념적인 진리는 다양한 양태를 띠면서 시대마다 또는 어떤 지역마다 어떤 다른 방식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관념성이 구체성을 띠지 못하고 그냥 굳어져 버릴 때 그러면 이게 이제 교조적이 돼요. 교조적. 교조적이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 환경이나 어떤 구체적인 현실과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어떤 진리인 양 믿고 따를 때 이를 교조적이라고 우리가 말하거든요. 교조적이다. 그 지저스가 그 유대 그 바리새파들한테 계속 투쟁을 한 것도 이 교조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어떤 하늘에 대한 진리가 어떤 그 형식, 율법으로 교조화될 때 그게 이제 죽은 진리가 되니까 그거를 비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거를 다시 살아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생생하게 유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론적인 관념성이 어떤 실천적으로 될 때 이게 이제 어떤 그 이론의 완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관념적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은 내가 그거를 실천할 수 있을 때, 완전히 내가 삶 속에서 실천을 할 수 있을 때 이 관념이 완성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천할 수 없다면 그 관념이라는 것은 공허하게 어떤 사유의 논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과 실천의 문제죠. 결국에는 이것이 둘이 아니라 이론은 어떤 실천을 지향하는 것이고 실천적 삶은 또 이론을 지향하는 것이고 이것이 왼발 오른발처럼 서로를 지탱하면서 다른 하나를 나아가게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관념성과 이 구체성의 문제는 예술가들한테 그 왼발 오른발의 역할이다. 관념성의 축을 딛고 이 구체성의 어떤 사례가 나오고 어떤 구체성의 디딤발을 삼아서 또 관념적인 이론의 어떤 틀을 잡고 뭐 이것이 왼발 오른발 이 걸음마가 돼야 좋은 예술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런 면에서 뭐 모든 예술은 뭐 문학이나 미술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